이 얼굴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입은 비명을 지르는 모양 그대로 벌어졌고 머리카락은 허공에 흩날립니다. 이 소녀는 지금 던져지는 중입니다. 던지는 남자의 손은 소년의 발목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고 다른 손은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허리는 뒤로 활처럼 꺾였습니다. 로마 국립현대미술관 안토니오 카노바의 헤라클레스와 리카스입니다. 그런데 카노바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셨다면 아마 전혀 다른 조각 때문일 겁니다. 연인이 입을 맞추기 직전 그 순간을 새긴 아모르와 프시케, 우아함이라는 말이 조각이 된다면 이 사람의 손에서였습니다. 그 카노바가 만든 것 중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2000년 전 원문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3m 35cm, 사람 키의 2배 가까운 대리석 덩어리가 한 발을 성큼 내디딘 채 통째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 크기의 돌이 이렇게 쏠려 있다는 것부터가 사건이죠. 던지는 남자는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이죠. 발밑에는 그가 늘 메고 다니던 사자 가죽과 몽둥이가 함께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자세히 보면 가슴과 허리에 얇은 천이 달라붙어 감겨 있습니다. 갑옷도 장식도 아닙니다. 이 옷 한 벌이 지금 벌어지는 사태의 전부입니다. 던져지는 쪽은 리카스라는 소년입니다. 발목은 헤라클레스의 머리 위로 붙들려 올라갔고 머리채는 그 소나기에 감겼습니다. 온몸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년의 한 손은 바닥에 사자 가죽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갈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도 붙잡으려는 손입니다. 두 사람 뒤에는 돌재단이 있습니다. 위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새겨져 있고 옆면은 화환으로 둘러져 있죠. 신께 제사를 올리던 자리입니다. 이 경건한 자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쟁도 괴물도 아니고 아까 보신 몸에 감긴 그 얇은 옷입니다. 오래전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라를 빼앗으려다 그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화살 촉에는 히드라의 독이 발려 있었죠. 죽어가던 네소스는 데이아네이라에게 속삭입니다. 내 피에 젖은 이 옷을 받아두시라. 남편의 사랑이 식었을 때 입히면 사랑이 돌아온다. 그 피에 자기를 죽인 독이 섞여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는 소문이 데이아네이라의 귀에 닿습니다. 그녀는 간직해두었던 그 옷을 꺼냈습니다. 그 옷을 남편에게 전한 심부름꾼이 바로 이 소년 리카스입니다. 원문은 분명히 적어둡니다. 리카스는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헤라클레스는 마침 제단에 불을 피우고 제사를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옷으로 갈아입고 불 앞에 섰죠. 조각 뒤에 서 있는 그 제단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불의 열기에 독이 깨어났습니다. 옷은 살에 달라붙어 타들어갔고 뜯어내면 살점이 함께 뜯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이 옷 한 벌에 무너진 겁니다. 고통에 눈이 뒤집힌 헤라클레스는 절벽의 바위 틈에 숨어 떨고 있는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리카스는 새파랗게 질린 채 변명했습니다. 저는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고요. 소용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소년을 붙잡아 서너 바퀴를 돌린 끝에 투석기보다 세게 바다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조각이 멈춰 세운 게 바로 이 찰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문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장을 적습니다. 소년은 바다에 닿지 못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 공포로 피가 마르고 물기가 빠지면서 리카스는 공중에서 돌로 변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에우보이아 바다에는 사람 형상을 간직한 낮은 바위가 하나 솟아있는데 뱃사람들은 감각이 남아있기라도 한 듯 밟기를 꺼리며 지금도 그 바위를 리카스라 부른다고요. 이제 이 조각이 왜 소름 돋는지 보이실 겁니다. 카노바는 돌로 변해버린 소년의 이야기를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리카스는 신화 속에서도 돌이 됐고 로마의 미술관에도 돌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에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각 속 소년처럼 이 조각 자체도 20년 동안 이 손 저 손으로 내던져졌거든요. 1795년 나폴리 공정의 귀족 오노라토 가에타니가 카노바에게 이 조각을 주문했습니다. 우아함으로 이름난 거장의 손에서 정반대의 조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 주문자가 물러납니다. 재정이 흔들렸고 나폴리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카노바의 작업실에는 석고 원형만 남았죠. 1798년 이번에는 프랑스군이 로마에 들어옵니다. 작업실에서 이 석고상을 본 점령군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혁명이고 내던져지는 리카스는 군주다. 나폴리 왕당파 귀족이 주문한 조각이 왕을 내던지는 혁명의 상징으로 읽힌 겁니다. 조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뒤집히니 읽는 법이 뒤집혔습니다. 반대편도 이 조각을 스쳐갔습니다.
카노바는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전승기념으로 이 조각을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황제는 백성의 살림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결국 조각을 거둔 건 왕도 혁명도 아닌 돈이었습니다. 1800년 무렵 로마의 은행가 토를로니아가 18,000 스쿠디라는 거액으로 대리석 작업을 맡깁니다. 대리석이 완성된 건 1815년, 첫 주문에서 꼭 20년 만입니다. 베네치아 광장의 토를로니아 저택, 이 조각 하나를 위해 꾸민 전용홀에서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그 저택은 20세기 초에 헐렸습니다. 조각은 다른 미술관을 거쳐 1917년부터 지금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있습니다. 왕당파의 주문으로 태어나 혁명의 상징으로 읽히고 황제에게 거절당하고 은행가의 저택을 지나 모두의 미술관에 닿기까지 조각도 참 멀리 던져진 셈입니다. 다시 소년의 얼굴 앞에 서봅니다. 독을 바른 이도 옷을 입은 이도 따로 있는데 돌이 된 건 영문도 모르고 심부름을 한 소년이었습니다. 카노바가 붙든 건 소년이 돌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1초입니다. 이 대리석 안에서 리카스는 아직 사람입니다. 아직 가죽을 움켜쥐고 아직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각에서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던지는 힘일까요? 매달리는 공포일까요?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